자, 기술입니다. 데이터 관련된 지문들이 요즘에 좀 자주 등장해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조금 우리도 주의 집중할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시험 텍스트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어, 모의고사 수능 이쪽도 우리는 고려는 해야 되니까 가봅시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얘기네요. 결측치와 이상치가 있으면 정확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 얘기네. 됐죠? 넘어가 되겠죠? 자, 그때 이제 결측치랑 이상치가 뭔지 아직 몰라요, 우리는. 보문을 설명해 주겠지. 결측치는 데이터의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됐죠? 같은 걸로 영양가가 있어 보이니까 표시는 일단 해두겠습니다. 됐죠?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에 대체라고 하는 거.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거래요. 자,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각각 볼게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뭐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 표시해 두시면 되겠죠? 간단하게만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결측치. 그러니까 데이터의 값이 빠져 있을 때 중앙값으로 그죠? 결측치를 채울 수 있는 거죠. 됐지? 자,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고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 뭐 경우니까 순위를 매겨서 중앙값을 찾고요.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저에도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낸답니다. 두 값의 평균을 중앙값으로 삼는다. 됐죠? 자, 우리는 항상 이거 역으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 두 값의 평균으로 결측치를 채울 수 있다.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택지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자, 또한 최빈값 나왔으니까 요거 뭐 구분하는 차원에서 따로 표시할게요.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룬다.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으로, 이 경우네요. 연속적인 수치인 경우에는 평균으로 최빈값을 넣고 되죠. 또는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최빈값을 넣고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됐죠? 쏘리. 요거 표시를 조금 바꿔놔야 되겠다. 됐죠? 각각의 경우가 되겠네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잘라놓고 그쵸? 그쵸?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수치이면 평균이라고 하는 걸로 결측치를 넣고 괜찮습니까? 문장이 갑자기 좀 이상해졌네요. 됐죠? 그리고 석차같이 순위가 있을 때는 중앙값 동그라미로 결측치를 대신하고 됐습니까? 그리고 값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신하고 괜찮습니까? 그럼 이 문단의 내용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중앙값이란 게 뭔지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줬고 괜찮습니까? 자, 결측치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됐죠? 중앙값, 최빈값, 평균 등으로 결측치를 대신할 수 있다. 괜찮죠? 그러니까 결측치가 발생했을 때에는 세 개 중에 하나로 대신 숫자를 집어넣는다. 또는 대신에 마지막 문자인 경우도 있다 그랬지 데이터가. 그렇죠? 숫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숫자가 아닐 때에는 최빈 값으로 결측치를 넣을 수 있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그 정도만 내용 정리해두고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이상치는 문단 잘라놓으시면 되겠다. 첫 번째 문단에 나왔던 내용이 그렇죠? 결측치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문단은 애초에 그냥 이상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괜찮습니까? 자,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요거네요. 됐죠? 특이하게 크거나 특이하게 작은 값. 됐죠? 이걸 이상치라고 얘기한다. 자,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10.56 됐죠? 됐나요? 음흠. 자,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 항상 그렇겠죠. 뭐 언제나 100% 정확한 뭐 그런 기계 학습이나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그렇습니까? 이런 거도 똑같죠. 가봅시다. 데이터에서는 항상 왜곡하는 데이터 있을 수 있다. 표시만 해둘게요. 그렇죠? 정상적인 데이터도 왜곡하는 값이 섞여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반드시, 항상, 언제나 이런 거 있잖아. 뭐뭐만 이런 거 있지. 그런 선택지를 조금 주의하면 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됐죠? 정상적인 데이터는 언제나 올바른 데이터 값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틀린 거잖아. 뒤에 가볼게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 중에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그죠? 아, 그러면 이거. 연봉이 유달리 많은 거 있잖아. 이게 지금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게 이상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주의사항이 이거야,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연봉들을 쭉 입력을 했단 말이야, 데이터 값으로. 근데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니. 한 명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지금 측정 오류가 아니잖아. 그죠? 하지만 이상치는 생길 수 있는 거지. 그죠? 얘 좀 특이하게 혼자만 커요, 숫자가. 이럴 수 있잖아. 됐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평균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빼시고 됐죠? 대표값으로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계속 이상치 얘기합니다. 이상치가 요런 경우에도 이상치가 생겨날 수 있다. 됐죠? 자,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위주에 몰려 있다면, 자, 이거는 지금 대부분의 점들이 직선 주위에 있다는 얘기는 얘네는 이상치가 아니고 이 점으로부터 특별히 더 멀리 있거나, 그죠? 아니면 반대도 가능합니다. 특별하게 더 가까이 있는 거. 걔도 이상치가 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죠? 왜냐면 방금 전에 우리 이상치 얘기할 때 나왔잖아. 그죠? 이상치 설명할 때 뭐라고 돼 있었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계속 가봐도 되겠죠? 자,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다. 왜?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는 이상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할 거래요. 그런데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아,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점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우리 얘기한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말로만 얘기했던 내용 메모도 하고 갑시다. 직선 L로부터 그죠? 유달리 가까운 위치도 가능. 괜찮습니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쓰자. 위치의 점도 이상치. 괜찮습니까? 됐나? 넘어가 되겠죠? 다음 문단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괜찮습니까? 야, 직선 L은 이상치가 아니라 조금 주요한 데이터가 가까이 있는 그 모음들이 먼저 됐습니까?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 얘기 나오네요. 뭔지 잘 몰라요.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치의 집합으로 가정하고요. 됐죠? 그리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들을 그어서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답니다. 괜찮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정확하게 보셔야 될 때 좀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무작위로 고른 두 점이 정상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상치로 가정한다고 했지 반드시 정상치는 아니야. 괜찮습니까? 넘어가 되겠죠? 자,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됐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허용 범위 이내라면 정상치 집합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때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문턱값보다 많으면 비교하네요. 정상치 집합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크다면 됐지? 그때 우리는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하지만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됐죠? 후보 직선을 버린다. 됐죠?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그냥 우리 랜덤으로 두 개의 점을 정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상치가 포함된 건지 아니면 정상치만 들어가 있는 점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 후보 선들을 만들어. 그래서 선들끼리의 거리를 다 구해. 그랬을 때 그 거리가 특별하게 멀리 있는 애들이 있겠지. 괜찮습니까? 됐죠? 그리고 정상치의 점의 개수 미리 정해놔. 됐죠? 요 개수 안쪽에 들어가면 정상치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걸 넘어가면 이거는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됐죠? 정상치의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크면은 얘는 정상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고 됐죠?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작으면 얘는 이상한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 됐죠? 자,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라면 됐죠?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괜찮죠? 크게 어려운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네요. 그렇습니까? 자,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요.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끊고 갑시다. 정상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 최종 후보군 안에서 정상치 집합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것을 직선 L로 선택한다. 결국 직선 L은 하나만 남게 되겠네. 괜찮죠?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갈게요. 이상치가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안에 이상치가 들어가 있더라도 후보군을 제외해 나가는 작업 과정 중에 이상치였던 애들은 배제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정상 범주로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남은 직선 L은 정상치에 해당하는 애가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네요. 됐죠? 오케이. 뒤에 시간 드릴 테니까 문제 바로 해결해보고 같이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문제 한번 봅시다. 8번.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나머지 적절한 애들은 어느 부분을 근거로 적절한지를 판단해 놓는 게 필요하겠죠? 자,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애초에 그냥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최빈값 같은 경우에는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문자인 경우 최빈값으로 결칙치를 대체한다. 됐죠? 그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문자로도 나타날 수 있다니까? 그렇죠? 괜찮죠? 뭐 이거 말고도 더 할 수 있겠네요. 하나의 수치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예를 들자면 뭐 데이터의 값이 연속적인 수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순위가 있는 값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고 다 표시해 놓자. 문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말고도 그렇죠? 음, 연속적인 수치인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본문에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순위가 있는 값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전부 다 가능한 거니까. 되겠죠? 세 번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얘가 지금 틀려 먹었네요. 그쵸? 정상적으로 수집되더라도 이상치는 존재할 수 있다. 됐죠?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더라도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본문에서 대놓고 예시 줬어요. 연봉. 그쵸? 한 선수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다. 그래, 그 선수의 연봉은 이상치가 된다고. 그쵸? 하지만 수집이 비정상적이었다 얘기할 순 없잖아. 그쵸? 자, 한 번이 정답이었네요. 그쵸? 자, 4번.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그쵸? 지금 여기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라는 말이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 찾아보세요. 이 말이 그대로 있지 않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다? 똑같은 문장으로 써 있지 않아요. 당연히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언급된 부분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요.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 그쵸? 일 때. 이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괄호친 내용이 이게 두 개가 똑같은 얘기라고. 맞죠?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일 때,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때. 괜찮습니까? 됐죠? 사소한 장난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5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가능하죠. 괜찮습니까? 측정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언제나 이상치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더라도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다. 맞는 말. 그렇죠?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더라도 이상치가 아닌 값이 나올 수도 있다. 맞잖아. 괜찮습니까? 이게 반드시 언제나 항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주의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괜찮죠? 측정 오류가 발생했더라도 정상치일 수도 있고 이상치일 수도 있고. 됐죠? 그렇죠. 정상치일 수도 이상치일 수도. 괜찮습니까? 둘 다 가능한 겁니다. 되겠죠? 자, 두 번째 거 갑시다. 9번. 자,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기억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라고 얘기하네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억만 보고 풀 게 아니에요.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언제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는 경우. 괜찮습니까? 데이터의 수치를 하나로 나타낼 때는 왜 중앙값을 자꾸 쓰게 될까? 중앙값이라고 하는 게 뭐야? 자, 이상치라고 하는, 그쵸? 그 중앙값으로부터 좀 특이하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특이하게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들도 포함될 수 있다니까? 됐죠? 그러니까 그 특이하게 멀리 있거나 가까이에 있는 애들이랑 최대한 멀리 있는 게 중앙값이잖아.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표수를 정할 때는 중앙값을 사용한다. 요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랑 가장 가까운 됐죠?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중앙값은 극단에 있는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극단이라고 얘기했잖아. 됐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극단이 뭐야? 특이하게 멀리 가까이 됐죠? 존재하는
이상치. 괜찮습니까? 이걸 지금 극단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요. 중앙값은 얘네들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아요. 그러니까 중앙값으로 쓰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됐죠? 대신해 볼게요. 2번.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아니죠. 이상치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괜찮습니까? 됐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포함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됐죠? 또 이것도 또 말장난에 놀아나시면 안 돼요. 이상치가 반드시 포함된다면 또 틀려요. 괜찮습니까?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말인 건 맞는데 제외되는 건 틀린 게 맞는데 그렇죠? 3번 갈게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을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니요.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이상치가 많아진다라는 법은 없어요. 됐죠?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가 추가됐다고 해서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이상치는 아니잖아. 괜찮습니까? 전부 다 정상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다? 이것도 뭐 그렇죠? 기억이랑은 관계가 없죠. 자, 이상치가 포함되면 4번. 평균값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상치가 포함되는 거랑 평균 구하기, 중앙값 찾기 관계 없어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됐죠? 본문을 근거로 알 수 없다. 틀린 선택지인 겁니다. 괜찮죠? 됐죠? 자,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큰 반면, 여기서 벌써 틀렸네요. 괜찮습니까?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값일 가능성이 크다. 오케이. 뒤에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얘도 틀렸네요. 됐죠? 항상 포함됐다고 하면 틀렸죠? 됐습니까? 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꼼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모의고사 영역에서 학교 시험 말고요. 학교 시험 말고 모의고사 영역에서 이렇게 항상 반드시 언제나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선택지는 일단 정답일 가능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10번 가겠습니다. 니은과 관련하여 A 기법과 B 기법을 설명하랍니다. B 기법 일단 안 볼 거예요. 모두지만 일단 우리는 A 기법은 그렇죠? A 기법은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이게 뭔 소리야? 랜덤으로 그냥 두 개 정한다 그랬죠? 벌써 틀렸네요. 됐죠?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이 아니죠. A가. 날릴게요. 자, 2번. A 기법은 그렇죠.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아니요, 몰라요. 그냥 랜덤으로 두 개잖아. 그 중에 이상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치를 제외하고 정한다. 틀렸죠? 괜찮습니까? B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어졌어요. 2번 선택지에서. 됐죠? 자, 3번. A 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괜찮습니까? 자, A 기법은 점점 정상치에 근접한 직선으로 후보군을 좁혀나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직선 L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게 되는 거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가능해요.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다. 됐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3번은 일단 살려놔야 되네요. 자, 4번 갑시다. A 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 후보 직선을 버리는 거 있었어요. 어느 경우? 요걸 따져봐야겠네요. 괜찮습니까? 본문에서 확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니? 그렇지.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이죠. 됐습니까? 틀렸네요. 이상치가 틀린 거네요. 4번 탈락. 됐죠? 자, 마지막 5번. A 기법에서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괜찮습니까? 괜찮나요? 맞죠?
후보 직선, 이 후보 직선도 어디까지나 랜덤으로 정한 애들 좁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상치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넘어왔던 3번 선택지에 이 동그라미 쳤던 것도 조금 의심스럽죠. 그치? 이상치를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야. 괜찮습니까? 이게 물음표가 된다고. 괜찮습니까? 됐죠? 포함될 수 있고 가능해요. 됐지? 그럼 이제 나머지 B. B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B의 기법에서 선택한 직선 이상치를 지난다. B 위에 거 잠깐만 읽고 올게요. 지금 몇 번이랑 몇 번이야? 3번이랑 5번만 지금 살려놨죠? 괜찮습니까? 이 상태에서 B 한번 읽고 올게요. B 봅시다. 근데 벌써 지금 여기서 남은 건 5번밖에 없긴 해요, 사실. 자, 보기. 비기법이랍니다. 후보 직선을 이미 여러 개를 가정하고요. 후보 직선을 일단 여러 개 가정한답니다. 그리고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고요.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 선택.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하지 않다. 왜? 그냥 모든 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 점 중에 이상치도 들어가 있잖아. 이상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오,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 요게 직선 B에 대한, B기법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럼 5번 한번 보자, 3번.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아니요, 방금 뭐라 그랬어? 방금 뭐라 그랬어? 최적의 직선이랑 이상치 사이를 지난다며요. 괜찮습니까? 최적과 이상치 사이. 괜찮습니까? 방금 A기법에서 물음표였던 게 X가 돼버리네요, B기법에서. 됐습니까? 물론 지금 이것도 틀렸습니다. 됐죠? 지나지 않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랬어요.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날 수도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마지막 5번 볼게요. B기법에서 후보 직선은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그래, 최적과 이상치 사이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점들이 랜덤으로 찍혀 있는 상태에서 이 최적과 이상치 사이를 지나는 직선이 또 다른 이상치를 지나게 될 수도 있잖아. 괜찮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이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5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다음. 어휘네요. 어휘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출 문제도 기출 문제인데 다른 지문에 들어가 있는 어휘들 있죠.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반드시 체킹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말을 한자어로 바꿀 수도 있고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까? 어휘 특히 내신을 바탕에 두고 그러니까 내신을 감안해서 독서 지문 읽기 할 때는 모든 어휘를 다 체크하세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점이 생기는 건 무조건 체크해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고 가셔야 돼요. 괜찮죠? 어휘 문제를 안 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되진 않겠지. 그럼 누가 틀려 이걸? 그렇죠? 얘네 일단 정답만 체크합시다. 11번 몇 번? B가 뭐였는데? 맞아. 빠져있는? 그렇죠? 그러면 그 빠져있다, 그러니까 빠져있다 자체는 누락도 맞아요.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여기는 빠져있다가 뭐니? 어? 데이터 값이 빠져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락된 거. 괜찮습니까? 그렇죠? 적절한 거요? 적절한 거 찾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거 한번 보자. 띄어쓰기가 왜 이러니, 이거? 적절한 거 찾기였으니까 2번이 맞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한번 보자. 네. 말 나온 김에 보고 넘어가는 게 맞겠다. A 같은 경우, 나타내다. 형성이 아니라 특징을 제대로 표현하기,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됐죠? 형성은 만들다예요. 네, 형성은 만들다입니다. 만들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긴다. 그렇죠? 나타나다죠, 이거는?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도래는 도착하다예요. 달리 말하면 그렇죠? 도래하다, 도착하다. 초래한다. 그러니까 생긴다, 초래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초래하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유래하다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 두 점을 지나다네요. 야, 이거 투과는 그 통과하는 거죠. 그 빛 같은 걸 써가지고 통과하는 걸 투과한다고 하죠. 이건 그냥 두 점을 지난다니까 통과하는 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과는 빛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하는 걸 투과라고 하고요. 이렇게 점과 점을 통과하는 건 투과라는 말 쓰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됐죠? 마지막에 5번. 야, 이거 소원하다 있죠? 5번에 있는 소원하다는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그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거리가 멀어지는 거 있잖아. 이걸 소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는 걸 소원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 정도면 되겠죠? 오케이. 저 뭐라는 5번 문제 여기까지.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먼 거? 한쪽으로 바꾸면 뭐가 있을까? 이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를 한쪽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물론 뭐 만들어서 찾아서 이건 어때요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 틀리다 판단할 수 있는데 글쎄 물리적인 거리가 먼 거? 조금 애매하긴 하다. 한자어로 바꾸니까. 뭐 있어? 어? 소외? 소외는 따돌림 당하는 거잖아. 어. 빼는 거잖아. 달라요. 전혀 달라요. 소외는 아닙니다. 네. 마땅히 떠오르는 한자어는 좀 없는데? 물리적 거리가 먼 거? 음, 조금 그렇긴 하다. 애매하긴 하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됐죠? 일단 이 정도로만.